토트넘의 선수들은 한국에서의 원정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K리그 올스타 팀과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처음에는 이벤트 성격의 친선 경기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몇 명 결장한 토트넘의 수비수들은 K리그 올스타 팀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토트넘에는 여전히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두 골을 먼저 터뜨리며 목소리를 내자 K리그 득점 선두인 일류첸코도 두 골을 넣으며 맞섰지만 승리는 여전히 토트넘의 몫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두 골 활약 덕분에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2024 첫 경기에서 K리그 팀을 상대로 4대3 승리를 거두었죠. K리그 팀과의 대결 후 토트넘은 8월 3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두 번째 경기로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무더운 저녁 체감 온도가 30도를 넘는 가운데 63,395명의 관중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토트넘과 K리그 팀 간의 골잔치를 관람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에 나섰으며 대안 쿨루세브스키가 스트라이커로 손흥민과 브랜넌 존슨이 양날개로 루카스 베리발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는데요. 이에 맞서 K리그 팀은 스트라이커 주민규, 왼쪽 윙의 토트넘 예비 선수 양민혁, 오른쪽 윙의 17세 스트라이커 윤도영을 배치했습니다. 이승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관중들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내년 1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을 예정인 양민혁에게도 주목했습니다. 팬들의 관심에 부응해 손흥민은 전반 초반부터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하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전반 12분 손흥민은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강력한 패스를 통해 파페사르의 오른발 슈팅을 유도했죠. 전반 14분 그는 토트넘 선수들의 연속 슈팅 기회를 다시 한번 창출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는 손으로 한번, 발로 한번 토트넘의 연속 슈팅을 막아내며 골문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전반 23분 K리그 팀의 왼쪽 윙어 양민혁도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동경의 패스를 받아 반격 중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슛을 날렸으나 공은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토트넘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손흥민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 29분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손흥민의 오른발 강슛이 골키퍼 조현우에 막혔으나 쿨루세브스키가 빠르게 공을 잡아 골문 왼쪽에서 왼발로 회전하며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손흥민은 계속해서 빛났습니다. 전반 38분 왼쪽에서의 반격 중 오른발로 K리그 팀의 골문 오른쪽 구석에 슛을 날렸습니다. 손흥민은 촬영 동작으로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득점을 기념했습니다. 한 골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은 쿨루세브스키와 1대2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 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으며 다시 한번 촬영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동안 토트넘의 3골에 모두 관여하며 2골을 넣고 쿨루세브스키의 득점도 시작했죠. 반면 K리그 팀은 양민혁과 이동준의 강력한 슛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가르지 못해 유효슛 없음을 아쉬워했습니다. K리그 팀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일류첸코, 안데르손, 세지냐, 정재희를 투입해 경기 양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류첸코는 후반 7분 정재희의 오른쪽 페널티 지역에서의 슛이 골키퍼에 막혀나온 공을 오른발로 차 넣으며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K리그 팀 선수들은 득점 후 빅맨 세리머니를 함께하며 상대를 도발했습니다. 2분 후 K리그 팀은 다시 빅맨 세리머니를 펼쳤는데요. 후반 9분 왼쪽에서 안데르손과 세지냐를 거쳐 정재희에게 공이 전달된 후 정재희의 크로스를 일류첸코가 머리로 받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토트넘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8분 손흥민을 교체했고 그는 벤치로 돌아올 때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점수차가 좁혀진 토트넘은 후반 23분 윌랭크 아래 왼쪽 크로스를 받아 티모 베르너가 골문 앞에서 오른발로 정확히 슛해 4대2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K리그 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35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자 오베르다는 페널티 지역 앞에서 오른발로 강력한 발리슛을 날려 점수를 4대3으로 좁혔죠. K리그 팀은 동점골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후반 막판 정재희의 슛이 골키퍼에 막히고 일류첸코의 슛이 크로스바를 맞아 아쉽게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많은 생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팬들의 기대를 이해하며 다가오는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언젠가는 국가대표팀을 떠나야 할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 이후
국가대표팀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결정에 직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부당함을 피하기 위해 국가대표팀을 떠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은퇴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국가대표팀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절친 김민재는 이 상황에 대해 슬픔과 실망을 표했습니다. 김민재는 손흥민이 항상 축구와 국가대표팀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등장은 손흥민을 실망시켰으며 10년 전의 일을 아직 잊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과의 재회는 손흥민에게 악몽 같은 일이었으며 이는 그의 마지막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여느 때와 같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첫 경기에서 K리그 팀을 상대로 4-3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에서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전반에 2골을 기록했는데요. 전반 38분 그는 왼쪽에서 돌파해 오른발로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그니처 골이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대한 쿨루세브스키와 1대2 패스를 주고받으며 K리그 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깔끔하게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흥민은 제가 스트라이커로 뛰든 윙어로 뛰든 항상 자신이 있다. 팀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제 선택이 아니더라도 감독님은 항상 좋은 결정을 내린다고 믿다.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팀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그날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63,995명의 관중이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손흥민은 팬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팬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K리그 국가대표팀 토트넘에 대한 팬들의 응원은 항상 제가 매우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K리그는 앞으로 더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할 것이고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더 발전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팬들의 사랑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2024-2025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죠. 손흥민은 일본에서 한국까지 우리는 다양한 날씨 조건과 힘든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해왔고 승리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걱정되거나 어려운 순간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 개선하고 있다. 팀이 점점 발전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달 3일 쿠팡 플레이 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과 수비수 김민재 간의 대결도 주목받을 것이죠. 손흥민은 김민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비수이다. 그는 국가대표팀과 유럽 축구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항상 민재와 같은 팀에서 뛰었는데 이번에는 상대하게 되어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바이에른과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팬들이 이 경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민재와 바이에른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재미있고 행복한 경기를 치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